최병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제가 뭐 스토킹하는 것 같았고 평소에 요새 너무 자주 봐. 네, 어제 오늘 계속 스토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이제 교수님 그 TBS 볼 날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자 오늘 뭡니까? 아 지난주 예고한 거. 예, 제가 다스베이다 구독자들한테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다스베이다 구독자분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는 보루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근데 굉장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요. 전문가로서 볼 때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좋은데, 어떤 것들이 되게 문제가 생길지는 되게들 알려졌는데, 하나 좀 안 알려진 거, 그러니까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 이제 해일이 몰려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서 마련해 봤습니다.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지 오늘 다른 데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제가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림이 뭐냐면요. 파란색 선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기준금리, 연준금리예요. 지금 4%까지 가 있죠. 이 주황색 선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요. 미 국채, 만기 10년짜리 수익률입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장기 금리의 하나의 표준이 되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기 자산으로 평가받는 상품입니다. 연준이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 이렇게 쭉 점프해가지고 올라가 왔던 겁니다. 지난 3월 달부터 한 8개월 사이에요. 그에 따라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는 높잖아요. 우리가 뭐 2년, 3년짜리로 정기 예금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고 그러잖아요. 정점을 찍었던 게 10월 24일경에 4.234%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린색 박스 있었을 때가 8월 말부터 10월 한 이제 하순까지 시간이었었습니다. 저게 이제 가파르게 쫙 올라가면서 금융시장들이 굉장히 발작을 일으켰었습니다. 영국발 사태도 이때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10월 하순 때부터 금융시장 상황이 진정이 됐죠. 주가도 올라가기도 하고 환율도 하락하고.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 국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채권 시장이. 예. 떨어지면은 안정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유, 총수가 그냥 잘하시네. 근데 10월 24일 날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었었어요. 걸으면서 주가도 안정되고 환율도 이렇게 뭐 하락하고. 그래서 환율도 1,400원대. 1,400, 한 55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까지 약 내려왔죠. 근데 11월 초 전으로 해가지고 연준의 금리하고 이게 역전이 돼버려요. 연준 금리는 대개 하루에서 일주일짜리로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가장 짧은 금리인데 연준 금리는 지금 4%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제 기준으로 한 3.6% 정도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국채 수익률은요. 그러니까 더 낮죠. 장기 금리가 더 낮은 거죠.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 플러스 알파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인데요. 마크 칸이라는 사람이 2008년에서 2013년, 2013년에서 2020년, 그리고 한 3년간이죠. 그러면 앞에 기간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총재를 했었고, 캐나다 사람인데요. 2013년부터 2020년 한 7년 동안은 영란은행의, 영국의 중앙은행의 총재를 했어요. 희한하네.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하다가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한다고요? 그렇죠. 어쨌든 능력은 확실한 사람이네. 그렇죠. 중앙은행 총재가 직업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굉장히 현저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금리를 좀 더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러면서 a very fast tail risk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매우 빠른 꼬리 리스크. 넘겨봐 주세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네 가지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I'm looking at the 10-year today 미 국채 10년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 국채 10년물을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4.2% 이하까지 올라갔었다고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인 he worries about a lack of liquidity라는 표현이 나오죠. 참고로 교수님이 미국에서 학위를 따셨습니다.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부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미 국채가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요. 그런데 현금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내놓으면은 이게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팔려야지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요. 잘 안 팔리는 거를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안 팔리니까요.
근데 유동성 부족을 이제 걱정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채하게 되면 사실 거의 현금처럼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컬레터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담보입니다. 담보.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듯이 미국채도 담보물로 많이 이용을 해요. 미국채를 담보로 맡기면 이거 안전한 자산이니까 담보로 잘 잡아줘요. 근데 이 담보물이 지금 점점 scarce, 부족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a very fast tail risk 이런 얘기입니다. 매우 빠른 꼬리 리스크로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비를 해라. 근데 이걸 국내에서 아무도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테일 리스크라는 게 고등학교 때라든가 수학 통계 시간에 본 정규 분포 곡선. 예, 정규 분포 곡선이잖아요. 저 꼬리 쪽이 이게 테일이라고 뜻이고 테일 이벤트라는 것은 저 꼬리에서 일어날 확률이 거의 작아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꼬리 리스크라는 게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그러니까 대형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과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very fast라고 했어요. 한 번 일어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 이 맛을 보여준 게 영국 사태 때 그래서 영란은행이 돈 풀고 개입을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예. 영국에서 채권 시장 막 흔들릴 예, 때. 채권 시장 막 저기 무너지고 그럴 때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영란은행이 막 돈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총리도 날아간 거예요. 예. 그렇죠. 영국 총리가 날아갈 정도였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요. 예? 그리고 영국에서는 과거에 영란원이 털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퀀텀 펀드한테. 금융 위기 상황에서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10월 초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영국 정부가 발행한 영국채요. 이것도 미국채 못지않게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금화가 안 되고 그러면서 막 영국채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막 왜냐하면 총리가 나와가지고 기업들 예. 세금 깎아준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새로운 총리가 나와서. 그랬더니 시장이 미쳤나 이것들이.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가니까 이제 영란은행이 돈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회수하는 상황인데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진정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총리 날아가고. 그게 지금 전조 증상이라 이거예요. 이게 약간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이거. 영국은 도대체 이런 바보 같은 총리 더 이상 둘 수 없다 해서 날아갔단 말이지. 우리는 날릴 수가 없잖아 지금 당장은. 더 바보 아니야. 더 바보야 사실. 진짜요, 더 바보야. 꼬리 리스크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8년 3월 24일에 쓴 글이에요. 네 사람이 쓴 글인데 25 시그마라는 게 정규분포 그림을 보게 되면 표준 편차를 시그마 값으로 얘기하죠. 2007년도 8월 달에요. 금융위기 이제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브러스가 파산할 때부터 금융위기로 기억하지만은 그 1년 전부터 전조가 진행됐었어요.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기는요. 근데 그때 골드만삭스가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펀드, 대표적인 글로벌 GEO라고 해서 글로벌 에쿼티 펀드라고 해가지고 한 30억 달러 운영하는 이런 큰 규모인데 이게 그러니까 27% 손실을 봐요. 우리가 그 세계를 알아야지 놀래지. 예. 8억 달러 이상이 이제 날라간 거예요. 놀랄 일인 거죠. 예. 놀래줘요 지금. 이걸 가지고 골드만삭스의 투자 담당 대표가 비니아라는 사람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25 시그마 값에서 나올 일이 일어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에 있는 정도의 확률이다. 그렇죠. 사실상 일어날 확률이 제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 10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이런 경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재지변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투자 기법에서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본 것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네. 그렇죠. 도대체가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고 앉아있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전부터요. 금융위기 자체가 그 당시에 예측을 못했었으니까는. 그런데 실제로 금융위기가 와버렸지. 예. 그 다음 해에.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이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다시 이제 역전돼가지고 파란색 선보다 위에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카니가 얘기하는 경고에 저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예. 국채는 경매에다 붙입니다. 몇 퍼센트 금리면은 니네 이거 인수할래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가격에서는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밥 대접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자를 더 줘야 사겠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저기 역전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 겁니다. 선생님, 이제 주제에 들어갔는데 잘 조절해 주십시오. 정부들이 돈을 최근에 엄청 발행했잖아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건 주요 국가들 G7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한 60조 달러 정도 발행해 있어요. 그러니까 60조 달러면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가 GDP가 2조 달러가 채 안 되니까. 미국의 GDP가 한 23조니까는 미국 GDP보다도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란 말이에요. 정부 채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미 국채가 시장에서 한 23조 달러 정도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할 때 액면 가격이 있잖아요. 주식도 처음에 할 때 액면 가격이 있듯이요. 근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변하잖아요. 주식이 변하듯이요. 지금 보게 되면 시장 가격이 주황색, 파란색 선이 액면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위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 국채를 샀던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역전됐네, 이게. 2022년 3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부터서 이게 딱 역전돼 버려요. 그러니까 발행 가격보다도 가치가 더 떨어진 거예요. 국채 인기가 떨어진 거죠, 지금. 국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손실이냐? 저 차이가 얼마입니까요? 2조 달러 정도 되죠. 빨간색 23조 6천억 달러하고 21조 5천억 달러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한 2조 1천억 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2020년 초만 하더라도 이걸 투자한 사람들이 한 1조 달러 남는 장사였었는데 이게 완전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채 갖고 있으면 손해 보는 거야. 끝에 봐보세요.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게. 자, 넘겨보세요. 세계에서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3대 주체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연준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시중은행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많이 가장 외국 중에서 많이 보유하고 중국 이런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연준이 6월 달부터 양적 긴축한다고 하면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연준이 직접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한 2,500억 달러 정도 줄인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양적 긴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바깥에서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도 한 7조 3천억 달러니까 굉장히 많죠. 여기도 한 4천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일본이 한 2천억, 중국이 한 1,500억 달러를 줄인 거예요. 왜 줄이고 있느냐? 일본도 지금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미 국채 팔아가지고 달러 조달하기 위해서는 거고 중국도 팔고 앉아있고.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는 일본이 그동안에 제일 많이 사줬던 나라야. 미국의 국채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미 국채에 대한 일본의 애피타이트, 식욕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기사를 내고 있잖아요. 중국 외환 보유액도 한 1,300억 달러 이렇게 줄어들었죠. 대부분이 국채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12월 달에 국제 BIS라는 게 뭐냐면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들. 우리나라도 보면 금융결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사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달러의 유동성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보고서를 냈어요. 자, 넘겨보세요. 전 세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달러의 규모가 65조 달러나 된다. 통제받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하게 되면요. 남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다 보고가 되고. 근데 남지 않는 거래들. 장외에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이게 65조 달러나 되더라. 자기들 추정해보니까 국제결제은행에서 여기에 아까 앞에서만 카니가 말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맞물렸을 때 이 걱정들을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요. 연기금들이라든가 아니면 생명보험 회사들이라든가 생명보험도 죽었을 때나 주는 돈이니까 장기간 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국채다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이 장기 국채가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는 별로 수익이 안 남거든. 대신 손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수익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는 이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처럼 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망할 리가 없는 국채를 사가지고 네. 그걸 담보로 잡아서 담보로 주고. 왜냐면 이거는 부동산 담보처럼 네. 안정적인 안전하니까. 안정자산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좀 더 위험한 곳에 투자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레버리지 기법인데 국채 가격이 근데 폭락하게 되면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증거금 더 이제 집어넣어라. 요구할 게 아닙니까? 증거가 아니라 담보. 예. 아, 이거 마진콜이라고. 증거에 나 민감해요. 영란은행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거야. 영국의 연기금들이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니까는 그렇지. 담보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돈 더 집어넣으라고 압박을 받으면서 자기들 갖고 있는 게 국채 이런 건데 그걸 또 시장에서 던진 거야.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지죠. 국채 가격이 또 폭락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막 폭등하고 그게 이제 10월 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아까 보듯이.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영란은행, 예. 영국 중앙은행에서 벌어졌던 국채 폭락 사태. 예. 그게 미 달러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죠. 쭉 하신 거네. 이거 10월 중순에 옐런한테 재무장관 옐런 미국 정부한테 야 국채 좀 니네들이 좀 사줘라 이런 요구까지 하러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급하게 들어갔었어요. 넘겨보세요. 자, 그런 그다음에-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한국이 금융위원회가 12월 7일 날 한국은행에서 쭉 모아놓고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가장 안전한 한국에서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한국에서는 한국 국채가 최고지. 그렇지 최고잖아요. 근데 이 은행이 지금
지원을 하라고 회사채 매입해라고 등 떠밀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은행들이 우린 자금 어디서 조달하냐? 그거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예. 잠깐 설명하면은 김진태 사태 이후에 신뢰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회사채를 안 사게 됐으니 정부에서 은행더러 니네가 그 회사채 사줘라. 시중에서 안 팔리니까. 그래야 회사가 자금이 돌아갈 거 아니냐. 근데 은행은 그럼 우린 무슨 돈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 대주거나. 예. 근데 또 지금까지 쭉 한 얘기를 들어보니 은행이 국채를 그걸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은행을 등 떠밀어 가지고 회사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니네들이 좀 지원을 해주라 그러니까 은행들이 고객한테 예금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도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은행채는 왜 정부에서 발행하지 못하게 하냐면 회사는 못 믿겠으니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은행채를 살 거 아니냐 채권 시장에서. 그러면 회사채가 더 안 팔리니까 은행채를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건 하지 마라 정부가 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예금 유치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그 금리도- 대출이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이 글로 안 갈 게 아니에요. 1금융권의 이자가 더 높으면 2금융권으로 안 가지. 그래서 정부가 1금융권에다가 이자도 올리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은행채도 발행하지 말고.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찍어서 돈 계속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국채를 재담보 뭐 하라. 그러니까 갖고 있는 국채를 이거 원래 재담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 못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잠보는 남의 재산이거든. 그렇지. 남의 재산을 활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 엄청나게. 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게 그것 때문에 벌어진 맞아요. 건데. 그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셔? 자꾸 쏟다 보니까 알게 돼버렸어. 예. 그게 소위 말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담보를 해가지고 채권 발행하는 담보로 게 또 담보 또 담보. 원래 100의 가치밖에 없는 물건인데 100의 담보를 잡아서 또 100을 빌리고 그걸 또 담보를 잡아서 또 100을 빌리고 그래서 원래 있는 가치는 100밖에 없는데 빌린 돈은 1000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최초의 담보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한꺼번에 다 같이 몰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몰살을 당한 게 지난번 서구에서 벌어진 경제 위기의 네, 정체인데 그거를. 지금 달러도 그럴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 그 위험한 구덩이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은행들 담보물로 잡고 있는 국채들을 재담보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라. 니네들도. 이걸 주문한 거야, 지금 요 금융위원회라는 데가 지금. 베리 데인저러스하네. 듣고 보니까 예. 뭐 베리 데인저러스해. 우리나라가 2020년, 21년, 22년은 12일 어제까지 이제 집계를 해봤는데 시장 바깥에서 거래하는 걸 장외 거래라고 해요. 이 국채 거래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올해 12월 10일까지만 해도 1916조야. 엄청난 규모예요. 민간 채권들, 은행채, 이금융권, 금융회사 채권들,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다 합해봤자 1534조 뿐인데. 다 합쳐도 국채보다 적으네. 예, 국채 규모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자금 조달을 하라고 그랬을 때 국채 가격이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그러면 담보 잡은 기관들에서는 부족한 만큼을 더 채우라고 할 게 아닙니까? 영국에서 10월 달에 있었던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고 그 있는 거네. 구조를 만들고 앉아있는 거야. 야, 진짜 베리 데인저러스. 윤석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이거. 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네요. 예. 미국 채권 시장이 좀 이렇게 다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카니가 A very fast tail risk라고 표현한 거야. 가장 안전한 상품이 흔들리면요, 나머지 상품들은 다 자 이제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연결고리를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국채가 거야.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도록.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모른다고 해석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이 출발이 김진태라니까요. 여기까지 그렇지. 오는데. 예. 왜 지금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용위기 진정하려면은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도 하고 정치인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 엄청난 자기가 손실을 야기했잖아요. 야. 야기하고. 감옥 1000년 가야 돼. 지난주 얘기인데 2000년을 올려야 되겠어, 이거. 요새는 꼭 숨어 있는 것 같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베리 데인저스 하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저기 다스베다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위험이 있다. 예. 이게 터지게 되면요 다른 금융상품도 다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국채 가격 이 변동성을 관찰하고 있다가 그게 불안성을 보이게 되면은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다 바꿔라 이거예요. 카니가 아까 표현했듯이 very fast 하게 지는데. 왜냐면 야, 교수님, 예. 그럼 그럴 경우는 현금으로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는 다 철수를 해야지. 어쨌든 간에. 예. 교수님, 오늘 시간은 자, 여기서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야,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아. 근데 남한테 설명하라면 못한다?